지병으로 10년간 힘겹게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80대 어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인 5억 상당의 집을 3남매에게 공평하게 물려줍니다. 3남매 중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던 막내 아들 오 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그동안 어머니 집 가까이에 살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누나에게 모두 양보하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장남은 자신도 어머니의 상속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법정 상속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합니다. 오 씨가 형을 설득해봤지만 형은 끝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요. 오 씨가 자기의 상속 몫을 누나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또 이처럼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지병으로 80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유산을 두고요 갈등을 빚고 있는 남매의 좀 사연을 알아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좀 투병 생활을 하고 네. 사망을 했군요. 그러니까 3남매가 있습니다. 제일 위 누나가 있고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80대 어머니가 한 10여 년 정도 지병으로 계속해서 알아오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어머님이 10년 전부터 편찮으셨고 아버지는 한 8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종의 병구안을 계속해서 그 제일 큰 누나, 장녀가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동생들이 있지만 동생들이 결혼해서 맞벌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맡기기도 좀 어려운 것이었고 또 막내 동생은 또 해외로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간호를 하겠다라고 나서서 직접 간호를 하셨던 건데요. 특히 큰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머니가 한사코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해서 살면서 편찮으실 때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요. 또 수술이 있을 때는 수술 때 병실을 직접 지키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어머니 집에 자주 들르면서 뭐 청소하고 식사 챙기고 꾸준히 보살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 장녀가 이제 어머니 이제 병간호를 쭉 해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갖고 있는 어떤 집은 3남매가 똑같이 나눠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네, 따로 유언장을 작성한 건 아니지만 예. 어머니가 어차피 뭐 지병을 계속 알아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재산을 3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라라고 했는데 유산이라는 게 5억 상당의 집 한 채입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이 첫째 누나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8년 내내 이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근데 막내 동생은 본인이 뭐 유학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한 점도 있었고 이 누나의 이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막내는 독신에다가 부양 가족도 없고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다라고 느끼고 여러 가지 누나에 대한 고마움 또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합해서 어머니가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라고 했지만 내 몫을 누나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얘기를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동생이 감동받았던 건 누나가 8년 내내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남동생들에게 너희가 좀 도와주지 않으련 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생은 내 몫은 다 누나에게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 막내 동생은 누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또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니 같은 느낌도 있기 예. 때문에 누나가 이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기 지분을 이제 누나에게 다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형이죠. 이제 장남은 내가 그동안에 집 모으는데 예. 재산적인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여분이 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남이 얘기한 대로 한다 네. 하면은 3분의 1씩 하니까 장녀가 3분의 2를 가져가고 예. 장남이 3분의 2를 가져가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은 생각이 달랐어요. 잠시나마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본인이 모신 적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 집을 구할 때 내가 약간의 돈을 보태드렸기 때문에 그 재산 형성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저렇게 또 한 사람이 주장을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형이 좀 굽히지 않고 네. 자신이 더 기여를 했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기여분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이건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끝이 나면 그대로 이제 분할해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장남이 아니야 이거 난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한테 기여분을 주고 나머지를 셋이 나눠서 그 남은 걸 네가 누나를 주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이거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사실 장남보다는 이 누나가 오히려 기여분을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살려야 드네요. 예. 이거 뭐 장남이 지금 이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연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떤 것이 궁금하다고 하나요? 네, 일단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기분이 차남인 것 같아요. 차남이 볼 때는 오히려 누나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남은 이제 여기서 막내 동생인 그렇죠, 거죠. 막내죠. 예. 막내는 첫째 누나가 사실은 더 많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 내 몫의 상속금을 누나에게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상속 문제를 이러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상속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첫 궁금증입니다. 번째 궁금증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받는 몫은 그냥 형에게 아니면 뭐 그렇죠. 누나에게 그냥 다 줄 수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상속 재산을 생전에 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내 거는 다 누나 주겠다 얘기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데요. 사망 후 상속 재산 개시 이후에 상속 개시 이후에는 지금 협의 분할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은 누나한테 주겠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은 공동 상속인 3명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남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협의 분할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생은 막내 동생은 문제가 없는데 장남이 이제 기여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원래- 왜냐하면 장남이 네. 내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돈도 좀 넣었다 이런 입증을 한다고 하면 재산적 가치의 어떤 증액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만큼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여분이라는 거는요. 원래 법정 상속인들은 정확하게 1대1대1로 나누게 돼 있잖아요, 예. 법에.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부모를 특별하게 부양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이 기여분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기여분을 떼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1대1대1로 나누는 게 일단 이 기여분 제도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결국 법원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기여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여. 근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장남이 나도 잠깐 모셨다. 나도 잠깐 모셨다는 전혀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일단.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누나 같은 경우 8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살 때 얼마나 보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이 장남이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뭐 3억 이상을 뭐 3억 이상 보탰다. 그렇다면 그건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보탰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천만 원 이내 정도의 수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내 수준이라면 그 이후에 오히려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본인들이 그러네요. 애쓰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일단 장남은 이런 끝까지 거- 특별한 기여를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 장남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예를 조금 보탰다. 조금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현재 가치는 5억인데 예전에 살 때 1억인데 뭐 한 10% 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5억의 재산이 됐다고 하면은 이 나의 1,000만 원 투자했던 부분이 한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래도 특별한 기여가 돼야 되지 네. 이렇게 일상적 기여를 갖고 기여분 주장하기가 어렵고요. 협의 분할이 안 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상속 재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차남은 좋은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상속 재산 분할 신청을 아마 장남이 할 것 같아요. 가면서 자신은 기여분 주장을 할 겁니다. 기여분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백 변호사님 설명을 했다시피 특별한 기여를 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증거가 인정이 된다면 그 퍼센트를 인정을 해줍니다. 10%를 인정하다면 금액으로 또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상속 재산을 분할시키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릴 것입니다. 오히려 큰 누나가 장녀가 기여분을 더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증을 막내 동생이 누나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는 내 재산의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누나에게 다 주려고 한다. 법정에서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겠죠. 하면은 훨씬 더 큰 그렇겠네요. 누나에게 그 인정이 되는 거 아니가?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이 가족은 웬만하면 분란 안 일으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협의해서 끝내고 싶은 것 같은데 장남이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그걸 이쪽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저는 이럴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누나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 누나도 기여분을 주장하고 장남도 기여분을 주장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 누나의 기여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총 5억에서 예를 들어서 기여분이 10%다. 그럼 5천만 원을 빼고 4억 5천만 원을 셋이 나누라고 합니다. 셋이 나누는데
차남이 나는 내 지분도 포기하고 누나에게 주겠습니다면 이 1억 5천만 원을 이제 누나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장남분께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여기서 지금 기여분 주장하면서 분할 안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예. 장남은 오히려 본인이 받을 몫보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누나와 차남이 그냥 좋게 3분의 1씩 나눠서 내 3분의 1만 주겠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장남은 못 지킬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장남이 안 해주니까 법정상속부 표시해서 그냥 분할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남이 그 위에 법정상속부를 넘기면 증여세 내야 돼요. 예, 받는 이 누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장남도 혹시 이 TV를 보고 있다면 그냥 이 차남과 누나의 얘기대로 3분의 1씩 나눠서 차남이 본인의 상속분을 양보하는 쪽으로 협의를 저도 하는 게 좋을 것 장남한테 같습니다. 한마디 드릴게요. 이 차기 경우는 경매를 가게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고 끝까지 우기면 지분별로 경매가 되고 경매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빠져가지고 경매가 되면 그 5억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더 적은 돈을 가져갈 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법대로 간다 그러면 본인은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동생이 차남이 지금 그래도 현명한 것 같으니까 동생 말대로 하면서 협의 분할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또 더 들어가거든요. 그저 지병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힘들게 돌아가시는 그 가족들 보면은 네.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맞아요. 그 네. 장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다고 하면은 오늘 얘기하는 어떤 장남도 인정하고 큰 누나에게 더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요.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